살펴보는 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은요.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또 오리온, 오로라, DL-ENC 네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LIG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3.89% 빠지면서 96만 3천 원 현재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어제 차익 실현 물량일까요? 그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좀 뭐 얼마나 이제 수혜가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벤트도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이 지금 투자자들이 연속성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움직임을 갖자라는 모습이 많이 감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은 어제 이제 굉장히 좋은 뉴스가 있었고 이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KB증권의 리포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라인메탈과 방공체계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을 기반한 다국적 방산기업인 라인메탈,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방산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갑자기 이제 이 회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LIG와 함께 유럽과 나토 영토의 최첨단 방공 시스템 제공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라는 내용을 갑자기 딱 게시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된 거고, 이를 위해서 양사는 합작회사를 설립할 예정이고요. 지분율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라인메탈이 상당히 많이 가져가겠다. 이에 따라 시장은 대형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면 이제 유럽의 방산 시장이 까다롭긴 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서유럽이나 이런 쪽들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동유럽이나 이런 쪽들은 가성비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이 들어갔지만은 서유럽은 힘든데 그러한 부분들의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양사는 라인메탈의 초단거리 방공과 긴밀히 협력해서 LIG 디펜스의 중거리 방공망 미사일 시스템을 유럽에서 현지화 그리고 추가 개발 마케팅을 할 계획인데요. 단거리 방공에서의 격차를 좀 해소하고 모든 방공 계층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동 개발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라인메탈의 단거리 대공포 시스템인 스카이레인저 30 이것을 좀 확장시키는 부분 쪽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이게 왜 이제 의미가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산이라는 것은 사실 초기에 들어가기가 좀 까다로워요. 네. 특히 이 유럽 같은 경우는 높은 현지 부품 사용 요구가 있습니다. 근데 LIG 넥슨이 내가 들어가서 다 할게요. 안 되잖아요. 네. 왜냐면은 부품이나 이런 것들 다 우리나라에서 할 텐데. 근데 그거를 합작해서 할 수 있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현지 협력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건데 네임밸류가 가장 높은 라인메탈과 함께한다. 이 부분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동사의 사업 규모나 동사의 매출 가능 규모 등을 추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우크라이나나 이란 전쟁을 통해서 방공망 구축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재확인된 상황이고요. 세계 최고의 방산 기업 중 하나인 라인메탈이 협력 파트너로 선택을 했다는 얘기는 LIG 넥스원의 방공망에 대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인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은 투자 심리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제 LIG 넥스원의 주가를 장중 상한가로 만들어낸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현재는 보합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가는 13만 4,100원입니다. 오리온을 가져온 이유가 있으실까요? 오리온이 어제 이제 얘는 이제 월별 실적 데이터를 발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네. 어제 이제 아침에 9시 55분에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잠정 실적을 공시합니다. 아니 6월 달에 무슨 실적을 발표해. 네. 얘는 이제 월별로 발표하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래서 5월 달의 실적을 보통 그러니까 전월의 실적을 보통 중순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6월 16일 그리고 5월 15일 4월은 왜 이렇게 늦었는지 모르겠지만은 4월 21일. 요거는 이제 1분기 실적이니까 네. 1분기 실적이니까 이렇게 발표를 한 거고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돼요. 네. 근데 5월 실적 발표가 나온 겁니다. 실적이 제가 보기에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네요. 그에 따라서 주가는 최근에 그래도 이제 시장 조정 흐름 딛고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고 고점 대비해서도 견고한 주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보시면은 신한증권에서는요, 중국이 달라졌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중국이 뭐가 달라졌느냐? 어마어마하게 좋았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이제 오리온이라는 기업은 정말 어마어마한 이익 체력을 보유한 기업이에요. 연간 기준으로 거의 4천억 가까이 만들어내는 회사니까 음식료 중에서 이 정도의 실적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삼양식품 정도? 삼양식품도 안 될 거, 거의 비쌀 것 같은데. 네. 예전에 이제 CJ 제일제당이 그거보다 이제 좀 더 나았을 거고, 그 정도 제외하고는 제 머릿속에는 잘 떠오르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강점을 가진 기업입니다. 그런데 외형 성장이 없었어요. 지난 2년간 돈은 잘 벌어도. 이에 따라서 이제 주가도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은 올해는 성공적인 성수기 시즌, 1월달, 2월달이 성수기 시즌입니다.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후 채널 경쟁력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지난해 상반기에 톤당 $10,000를 호가했었던 카카오 가격이 올해 들어서 $3,200까지 급격히 하락을 했습니다. 오리온은 또 이제 초코과자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들이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5월 국가별 매출 증감률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죠. 한국 제외 양호한 매출. 한국은 왜 안 좋았냐? 유통사 하나가 문을 닫아요. 잘 아시다시피 홈플러스. 홈플러스가 지금 이제 대형 마트 쪽이죠. 네. 그러니까 슈퍼는 이제 아직까지 문을 열고 있지만은, 아니 대금 결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물건을 어떻게 넣어요? 그리고 그거 넣어놨던 것도 떼일지도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리스크 요인들이 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매출액이 마이너스 2.6%,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4%나 나오는 굉장히 부진한 실적이었어요. 하지만은 중국이 20.8%, 베트남이 13%, 러시아가 27% 가까이 외형이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였고, 이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각국의 지역마다 원재료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상이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중국이 23%, 러시아가 51%나 상승한 실적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고성장 채널 쪽에 집중을 하면서 프로모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이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고한 이익 시즌을 보였다라는 거죠. 오리온은 뭐 4개 국가가 다 중요하긴 하지만은 사실 가장 중요한 국가는 한국과 중국이에요. 네. 근데 한국의 부진을 중국이 상쇄를 해줬다라는 측면,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동사의 이제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좀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글로벌 동종업계 PER 평균 대비 20% 할인한 수치인데요. 현재 이제 PER은 10.6배로 음식료 업종 그리고 안정적인 실적 대비해서 비싸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이 20%의 할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좀 있어야 될까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면은 결국은 채널 확장, 지역 확장, 점유율 확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인이 돼줘야 되는데, 주요국들의 점유율은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지역 확장 쪽인데, 인도나 미국,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수출 이런 쪽에서 조금씩 이제 가시화된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할인 요소를 제거하고 오리온의 주가가 조금 더 시장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현재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리온 리포트 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지금은 5.75% 오르면서 18,77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좋았네요, 최근에. 와, 저는 오로라라는 회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줄 몰랐어요. 정말 이제 좀 놀랍게도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무슨 섹터예요? 오로라는 그 인형 만드는 완구 아. 오로라 회사죠. 아직 이제 미혼이라 잘 모르지만 오로라 인형이나 이런 것들, 봉제 인형 이런 쪽에서 되게 강점을 가진 회사, 네. 전통적인 이제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사상 최대 실적 달성. 근데 할인을 많이 받아요. 올해 지금 이 회사의 영업이익을 65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NH증권에선. 근데 다시 이제 리포트를 좀 한번 넘어가 보게 되면은요. 리포트가 아니라 HTS를 좀 보게 되면은
이 회사가 시가총액 2천억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 650억만큼 그냥 나눠버리면은 PER 3배밖에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저평가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회사의 당기순이익을 보시면은 작년도에도 영업이익이 440억인데 210억밖에 안 됐어요. 전년도에는 310억인데 40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230억이 어디 없어져요, 자꾸. 네. 뭐 당연히 이제 낼 거 내고 다음에 이제 세금도 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회사가 빚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 올해 뭐 영업이익 600억 예상해도 200 몇십억 깎이면은 400억이 좀 안 되는 당기순이익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PER이 어마어마하게 싼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요소들이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에요. 다시 이제 자료를 좀 넘어가게 되면은요. 이 회사가 저는 이제 사실 아이들과 이제 인형 가게나 장난감 가게 이런 걸 많이 가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보는 인형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귀여워요. 뭔데요? 팜파스라고. 팜파스? 네, 팜파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옥수수, 네. 파프리카. 아, 알아요? 본 것 같아요. 뭔가. 예, 옥수수, 파프리카 뭐 그런 인형들을 아. 팝니다. 되게 이제 부드럽고 네. 재질도 좋아 보이고. 근데 이 회사가 이제 그걸 해요. 지금 미국 법인의 견고한 성장이 이 회사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미국 매출액이 25%나 증가한 2,249억. 거기에 올해는 1분기에만 74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만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3천억 가까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팜팔스의 외형 성장 그리고 메리메이어라는 또 회사가 있어요. 요게 이제 곰돌이 인형 만드는 회사인데 그거를 인수를 하면서 미국 쪽에 상당히 이제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인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빚이 많아요. 3,500억이 빚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자 비용만 150억이 나왔다라는 거죠. 3% 정도로 계산하면은. 그러니까 아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데 한 달에 막 12, 3억씩 빚 이자만 갚는데 쓴다. 너무 아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투자 부동산의 유동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 판교 사옥이 현 시장 가치 한 1,4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3,500억에서 돈 벌고 빚도 갚을 거고 추가적으로 투자를 안 하면은요. 네. 거기에 이 1,400억도 돈을 갚을 거잖아요. 판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대략 한 1,700~800억 정도 갚는다라고 했을 때 빚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게 돼요. 네. 그러면은 연간 발생 이자 손실인 150억이 절반으로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할인 요소가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강력한 달러와 우호적인 환율 효과겠죠. 미국 법인의 판매 호조, 팜팔스의 글로벌 인지도 확대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올해 매출액은 4,102억 YOY로 25% 증가한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658억으로 무려 48%나 증가를 하면서 올해 예상 PE가 5.5배예요. 5배밖에 안 됩니다. 네. 돈도 600억이나 버는 작은 기업인데 거기에 더해서 주주환원도 많이 해요. 이 회사가 2023년도에 150원 배당했는데 작년도에는 중간 배당 포함해서 600원을 배당을 했습니다. 무려 2년 만에 4배의 주주환원을 했고요. 올해도 주주환원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주주환원 매력까지 보유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할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이자 비용 축소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네. 그리고 이 봉제 인형 쪽에 강력한 성장을 고려해봤을 때 오로라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좀 이러한 안 봤던 중소형주들 근데 생각보다 알짜인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한 부분 쪽이 이제 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로라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는 DLENC 준비되어 있습니다. DLENC 오늘은 3.36%에 빠지면서 현재가는 86,300원입니다. 네, 오늘 DLENC는 주가가 역시 이제 좀 안 좋겠죠? 네. 아무래도 급등주들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재건 섹터 내에서도 오늘 뭐 관관이나 아니면은 기계 쪽 이런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수급이 좀 이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는 말씀드렸듯이 네. 이란과의 이벤트가 벌어지면은 DLENC나 뭐 대우건설 이런 기업들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고스란히 담은 리포트고, 키움증권에서는요 MOU의 최대 수혜를 DLENC가 받아갈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이유가 뭐냐? 이란과 미국이 19일 날 MOU를 서명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30일 이내 정상화가 되고, 서명 즉시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이 재개가 될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최종 합의 전까지 대화 진전에 따라서 이란의 동결 자금과 자산 해제가 약속이 되어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주요 국가들의 펀딩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재건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내 파트너들이 이란에 최소 3천억 달러, 450조 원 규모의 투자 재건 개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이란 산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역시 이제 서방 국가들과 굉장히 이제 단절됐던 국가다 보니까 시설 투자가 오랫동안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전력 부족, 대부분의 이제 전력이 가스전에서 나오는데 이 가스의 생산성이 굉장히 이제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 부족이 되게 심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송배전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보내는데 무려 13%가 손실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국은 그리고 이제 원유 생산도 전혀 늘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기름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막 정제소 짓고 이럴 돈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 결국은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재건 프로젝트에 동참할 수 있는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더해서 물 부족에 따른 담수화 시설 이런 것들도 수요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이란은 천연가스 2위, 원유는 3위의 매장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국가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해소가 되게 되면은 민간 기업들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굉장히 매력적인 국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왜 DLENC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느냐? 전체 사업의 이제 재건 노출도가 막 어마어마하게 높다 이건 아니에요, 당연히. 하지만은 DLENC가 90년도 이후에 이란 내 수주를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 중에 하나고요. 오바마 정부가 경제 제재를 해제했었던 17년도 이때 이제 잠깐 해제를 해줬습니다. 그때 이스파한 정유공장 개선 공사를 수주를 하기도 했어요. 거기에 더해서 아까 이제 가스가 중요하다고 언급을 드렸는데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참여를 했었고 액상 처리 시설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석화 플랜트나 댐 공장까지 다양한 공정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수주를 다 가져갈 수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가 이란 내에서 지사를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얼마나 예쁘겠어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DLENC의 개발 프로젝트, 이란의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면은 DLENC의 수주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는 키움증권의 이 리포트가 전혀 허언 이런 것들은 아닐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거죠. 근거 있는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면서 DLENC 리포트 내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DLENC까지 봤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지수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82%에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양전을 했습니다. 0.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2.55% 하락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0.59% 다시 한번 양전을 하면서 신고가를 또 한번 경신했고 SK스퀘어 역시 4.53%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종목들 조금 더 살펴보면요. 상승하는 종목들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한국전력 여전히 또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은 3.97% 상승, 이스페타시스 4% 상승하고 있고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오늘
조선 쪽들도 좋은 모습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 오늘 뭐 대우건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 SDS,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삼성 E&A 등 그동안 또 뭐 재건 관련해서 조금 올라왔다가 오늘은 좀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우선 뭐 빠르게 종목군들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고점까지 올라가면서 부담감도 노출이 된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며칠 동안 이제 빠르게 올라왔잖아요. 네. 종목군들이 그러한 부분 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아쉬운 요소일 것 같습니다. 결국은 종목군들의 선정이나 교체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주도주군 내에서 빠른 대응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네,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수급 변화가 잦을 때 어떻게 좀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지,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데 네. 제일 이제 마음이 편한 방식은 주도주 조정 시 매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교체 매매를 한다, 잦은 교체 매매를 한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방향성이 엇나갔을 때 변동성이 제가 크기 때문에 요게 될 것 같은데 해서 샀다가 안 가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주도주군들, 실적주들은 회복세를 보일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뭐 지금 사실 조정 시 매수 전략이라고 얘기하지만 조정도 안 받아서 이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이런 기업들 조정이 나올 때 매수 전략으로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곰창님의 시장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장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요즘 시장인 것 같아요. 환율도 다시 한번 좀 올라왔는데 현재 환율은 1,511.9원까지 조금 올라왔네요. 오늘 오후엔 또 어떻게 마무리하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저희 오후 방송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